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벌써 수시 발표가 나고 이제 정석 원시 뭐 이런 거 열심히 고민하실 텐데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쫄리는 마음으로 전화대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추합 발표 기간이라서 몇 명 빠졌나 이런 거 고민하실 텐데, 자, 일단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실 수 있겠지만 이 대학 등록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교육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뭐 1년에 1,000만 원이 드네, 뭐 비싼 데는 더 많이 드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혹시 나라에서 나 도와주는 거 없나 라고 관심을 가지실 텐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국가장학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지원금 말고도 정말 알아보시는 만큼, 다리품을 파는 만큼 정말 희한한 장학금과 보조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찍고 나서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좀 더 영상을 찍어볼 텐데, 다 소개하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장학금 4가지 종류와 학자금 대출 2가지 종류, 딱 6가지만 심플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장학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해당이 되나? 혹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몇 분이 해당되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로그인해서 신청서만 넣어주면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넌 됐다 안 됐다, 몇 분이니 얼마 나온다 다 알려드리니까. 댓글도 작년에도 영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격이 되는데 해당이 될까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서 신청하느냐 이겁니다. 혹시 옛날처럼 그 학교에 있는 은행 창구 가서 금융 상담을 받아봐야 되시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딱 뜨고, 요새 신학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면 아예 팝업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오른쪽에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신청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세대원의 동의라는 게 좀 필요하는데, 엄마와 아들과 아빠 이렇게 3명이 있다고 치면 로그인을 하면 나중에 엄마 아빠들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뭐 서류 내는 거 별거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만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느냐? 자, 국장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는 이미 끝났죠. 아마 영상에 나갈 때쯤이면 해가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끝났고, 가구원 동의도 1월 3까지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한 다음에 모든 가구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살짝 들어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2차 신청 기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3월 초까지 잡혀 있습니다. 왜 나누느냐? 자, 1차는 이렇습니다. 이미 최종 합격을 했고 대학이 결정되신 분들이 있죠. 요 분들을 위해서 1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정시 발표가 나지 않았고 수시도 추업이 발표가 되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아직은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 아직은 학교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기간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럼 1차 먼저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등록을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1차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2차에 신청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특히나 이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내가 무슨 대학교에 붙었는데 우리 학교가 뭐가 클릭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미등록으로 표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합격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학기 등록을 완벽하게 마치지 않으면 학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학교에서도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등록한 다음에 후불 비슷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표시가 나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국가장학금인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형, 2형, 그 다음에 다자녀, 그 다음에 지역인재 장학금, 4가지 간단하게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1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이 직접 지원을 신청합니다. 즉 학생한테 쌓아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8구간이라 해서 소득분위가 1부터 쭉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신청하면 다 알려줍니다. 너는 몇 구간이다 라고 문자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신입생은 전학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학년 2학기 때도 국장을 신청할 때 요 정도의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12학점이죠. 최소 4과목 정도는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좀 슬슬 공부할 거야. 4과목 신청하고 1과목 정도를 포기하거나 드랍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학기 때 국가장학금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80점, 야, 무슨 대학교 시험에 80점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 대학교에서 A뿔 A0, B뿔 B0, B마 뭐 학교별로 이 학점 주는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 그 기준에 맞춰서 100점 만점에 환산하는 기준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대충 얘기를 하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C뿔이나 B0 뭐 이렇게 평균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학교를 그냥 등한시하지 않고 학교 맞을 정도 아니면 80점 이상은 웬만큼은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느냐? 나 휴학하거나 학교를 1년 더 다니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이렇게 헛들어 쓰지는 않겠죠. 보통 4년제면 8번, 그 다음에 전문대를 갔다 4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휴학 후 복학 첫 학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왜? 전학기에 12학점을 듣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 무조건 신청한다. 재학생도 신청하는데 심플하는데 기준을 설명을 드리지만 신청하고 떨어지면 많은 거지 주면 받는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를 받느냐? 차상위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에 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3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1구간부터 여기 보시면 3구간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에 520만 원 학기에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90, 350인데 실은 이 3구간 안쪽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솔직히 뭐 약간 힘들다,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다라고 하셔도 힘든 그런 구간이 됩니다. 대부분 어디에 해당되냐면 8 안에만 들어라. 근데 8하고 9의 경계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관심사인데 일단 들기만 하면 350과 390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350 한 학기에 175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공짜로 대준다. 쏠쏠하지 않습니까? 바로 쏴줍니다. 자, 투 유형은 뭐냐면 대학교 연계 지원 장학금이다. 요건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1형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에 바로 신청하면 바로 끝나는데 2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즉 대학교에서 여기랑 연계를 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좀 애매하냐면 선발 기준도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 지원하는 금액도 학교별로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에 물어보셔야 되는데 1형으로 그냥 대부분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최하 10만 원부터 지급을 하지만 요 안에서 대신 조금 뭐한 거는 9분위까지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9분위가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 뽑아주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대학별 자체 기준이 있으니 요거는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자녀. 요건 진짜 꿀입니다, 꿀. 요즘에 뭐 뉴스에도 나오죠. 어느 지역은 뭐 애를 셋 낳으면 다 대준다. 애를 낳기만 해도 뭐 1년 동안, 또 2년 동안, 10년 동안 뭐 8천만 원을 주는, 1억을 주는 이런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데, 나라에서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형, 아까 말했던 국가장학금 가장 기본인 1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자녀 3명 이상이고 가구원이 미혼일 때입니다. 당연히 결혼한 자식은 안 되겠죠. 만 39세 이하인 경우인데 자 어떤 특전이 있냐면 첫째는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둘째부터는 무조건 장학금이 그러니까 등록금이 얼마든지 간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이 꽤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450부터 시작하고 차상위 마찬가지겠지만 요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하되 둘째부터는 혹시나 만약에 요 금액이 넘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해당이 된다면 1형보다는 다자녀가 꿀입니다. 자, 지역인재장학금입니다. 요거는 내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다. 지방대학 인재양성 장학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비수도권 연계대학 입학자 그리고 여기 기술원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이 기술원 같은 경우는 낙첨이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면 원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워낙 빵빵하고 심지어는 등록금도 공짜인데다가 용돈까지 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따로 신청해서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인재 장학금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심사 기준이 신규 선발이 성적 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24년 신입생, 지금 올해 입시를 치르고 내년에 대학을 들어갈 친구들 중에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3등급 이내가 되면 심사 기준과 신청 자격 등이 좀 생깁니다. 자, 이거 뽑히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느 정도 높지 않습니다. 기준을 만족을 하게 되면 계속 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입학할 때 운 좋게 여기 당첨이 됐어. 지역인지에 해당이 되면 내가 혹시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요걸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매년 꿀을 빨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과 2형. 1형은 개인이 신청, 2형은 학교에 확인을 하고 금액이 많은 쪽으로 신청.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라면 1형보단 유리.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갔다 그러면 신입생 대상으로 하는 4년 동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인재 장학금이 있다. 요 4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소득분의 경계값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설명을 잘 드리지 않을 겁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이 신청하고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때 내가 몇 분입니다 라고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넣으면 자동으로 산출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인데 요거는 좀 사정마저 좀 다르겠죠. 뭐 우리가 아는 큰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나온다 이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회사는 등록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이 부모님들이 직접 목돈을 좀 마련해내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생활비라든가 등록금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디서 신청하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국장, 오른쪽에 학자금 대출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비슷합니다. 어디 가서 막 심사받고 서류 제출하고 검사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서류 몇 장만 넣으면 되는데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보통은 요거를 신청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신청은 비슷하죠. 그래서 등록금 대출이 있고 생활비 대출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국장으로 한 절반 정도를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도 좀 부담이 됩니다. 이걸 좀 나라에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요 컨셉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어떻게 하느냐? 남은 등록금, 예를 들어 400에서 200은 국장으로 퉁치고 남은 200을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학으로 바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등록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생활비 대출도 있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알바의 상황도 좀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하니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컨셉이죠. 그러면 학기당 150만 원 한도에서 신청하는데 이건 생활비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용돈이죠. 나라에서 용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거는 본인 계좌로 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도나 금리나 거치 상환, 이거 무슨 그 금융상품을 제가 소개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다릅니다. 이 전문대냐, 4년제냐, 대학원이냐, 박사 과정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4년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대 4천만 원까지도 빌려준다고는 합니다.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이 박사 코스 중에서는 1억 2천까지도 대출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금액이 상향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금리는 얼마 되냐? 1.7%. 뭐 잘 모르시더라도 요즘에 뉴스 보시면 뭐 기준금리가 올랐네, 대출금리가 올랐네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1.7%면 거의 거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시나 금리가 오를까 고정금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약간씩 대출 상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는 이자만 내다가 10년쯤 후부터 내가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면 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하 학부 및 대학원생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아까도 국가자격금 1형에서 말씀드렸고 비슷하고 요거는 직전학기 성적이 70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C만 맞아도 되는데 C 정도 대학교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알죠? 공부를 하기만 해도 C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학자금 대출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입니다. 자, 좀 전에 상품은 거치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물론 10년 정도, 7년 정도 후면 웬만한 친구들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거지만 이 취업 후 상환이라는 얘기는 그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취업을 해서 정식으로 월급을 받을 때부터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기간이 약간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언제 신청하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납, 그 다음에 학기당 이걸로 똑같은데 뭐가 좀 다르냐면 얘는 변동금리다. 1.7%는 고정인데 변동금리고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조금 더 덜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라고 하는데 가끔 이게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2학점까지는 똑같지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성적이 C가 되지 않더라도 빌려준다라는 얘기고 굳이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취업부 상환은 학부생은 만 35세, 대학원은 40세 기준이고 좀 더 나오기가 어리고 왜냐면 요 정도는 돼야 나중에 취업을 해갖고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일반 상환은 만 55세로도 적어놓은 것도 한 7년 있다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거죠. 성적 같은 경우는 12학점은 똑같습니다만 일반 상환은 C는 맞아야 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 취업부 상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소득 기준이 좀 잡혀있죠. 지금 당장 생활이 곤란하니까 빌려줄 텐데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고 요거는 소득 기준이 제한이 없는 게 일단 빌려주고 10년 후부터 무조건 갚아라의 시스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되고 의외로 빠른 결과와 빠른 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금리는 변동 1.7, 고정 1.7인데 뭐 멀리 본다면 고정금리 1.7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자, 조건은 뭐냐면 등록금 전액,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금이 있는데 국장을 받고 남은 금액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조금 기준이 유합니다. 문턱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생활비 연 300만 원, 그러니까 학기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는 있는데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죠. 대출 기간은 취직하면 갚아라. 최장 20년, 10년 후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그 위로 갚아라. 그래서 상환 방법은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금액 자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실대학 대출금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어떤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판별이 돼서 대출이 안 나온대. 이 얘기는 뭐냐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는 뭐 지역 인재나 학교 연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장학금 1형이나 2형 기본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조차도 이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들어가는 대학, 합격한 대학이 이게 해당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돈 빌리지 않고 알아서 커버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은 일단 신청하면 된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만다. 어느 정도냐면 그 세대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한테도 문자 오고 아빠한테도 문자 오고 본인한테도 문자가 오기 때문에 까먹을 일은 없습니다. 접수 진행 모두 알람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또 사람 일이 모르는 거고 이 정책의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종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겠죠. 학자금은 선택이죠. 물론 여유가 있으면 괜찮으나 1.7% 정도의 금리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은 찾아 먹은 만큼 본인 이익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적어도 요걸 고민한다는 얘기는 대학에 합격을 했겠지요.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